똑같이 질문식으로 할 거예요. 네, 옆에서 볼 때랑 다르다. 네. 얘는 십 분 듣고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어, 오늘은 라이브를 두 개를 연달아서 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은 친구 두 명은 전기전자공학 전공하고 있는 친구 두 명입니다. 말 그대로 공대나 두 명 자리에 모셨고요.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배부터.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울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전공하고 있는 18학번 장성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재학 중인 20학번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두 분 지금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과의 대표 이미지,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전기과의 대표 이미지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어, 전기과 하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딱 그냥 간단하게 우리과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랑으로 설명하면, 전기전자공학은 뭘 하는 과다. 음, 하나카다. 이건 편집되는 거니까. 네. 편하게. 네, 좀 참으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감히 제가 말하건대, 어, 전기과는 이제 울산대 주요 동력을 담당하는 엔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제 전기라는 분야 자체가 이제 여기 폭넓게 쓰이고 있는 거고 전기가 이제 없었으면은 저희 이런 문명도 지금까지 것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고 그만큼 이제 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울산대학교도 그렇고 모든 대학교에 이제 전기과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엔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기전자공학과는 울산대학교의 엔지이다. 맞습니까? 자부합니다. 눈이 흔들렸는데. 어때요, 후배님은? 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저희 전기전자공학부에 들어오면은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다들 공대 오는 주요한 목적은 취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디든지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이제 공대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울산대학교 공대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취직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 전공에서는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는지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기과가 분야가 정말로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폭넓다 보니까 어, 저희가 특정한 곳 뭐 그렇게 한 곳으로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전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 분야, 그다음에 통신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 그다음에 이제 코딩 분야 진짜 여러 개라서 음, 아마 이렇게 말한 거 말고도 상상하실 수 없을 만큼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뭐 공채나 그런 데를 보시면은 이제 전기 이제 분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과로 오시면 이제 좀 무궁무진하고 이제 전도 유망한 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취업할 곳이 많은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기과가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돼요. 지금 몇 학년이신 거죠? 저는 이제 2학년 끝 냈고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반 네. 하신 거고 여기 송영구는 저는 네, 이제 4학년 끝나고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반내 채운자와 그다음에 절반 채운 지금 같은 공간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후배님부터 물어볼게요. 네. 2년을 했어요, 전기과에서. 절반을 달려왔는데, 이 절반을 달려오고서 좀 가장 좋았던 게 있다면 어떤 거였어요? 음, 제일 좋았던 거는 진짜 몇 번을 물어봐도 똑같이 이야기할 건데 교수님들이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이제 제가 모르는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이제 그래서 좀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이 많거든요.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우는 전공이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이제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좀 배우기 쉽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훌륭하신 교수님들 아래에서 이제 3, 4학년 잘 끝낼 예정입니다. 2학년 때도 좀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있나요? 1학년 때는 전공 수업을 거의 안 듣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거의 전공 수업을 채워나가는데, 2학년 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이제 전자기학이라고, 이게 원, 투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전자기학 과목이 이제 교수님이 그때 너무 친절하시고 똑똑하셔서 저는 제일 재밌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인데 가장 다행이었네요, 네. 그나마. 그러면 좀 2학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던데, 그걸 다 거치고 3, 4학년까지 다 거친 성형분한테는 좀 어땠나요? 음, 저는 또 심지어 전과를 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방금 옆에 학생이 말씀한 대로 전자기학도 진짜 어려웠고 이제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과의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과목이고요. 이제 이 과목을 거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과목을 토대로 이제 3학년 때 실험 그리고 뭐 응용한 그 좀 더 심층 깊은 좀 심도 있게 하는 다루는 과목들이 많아서 이제 그 과목을 무조건 열심히 들어야 됐고요. 저도 이제 어, 갓 이제 아까 옆에서 뭐 전공 관련해서 가장 좋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저는 여기 과 친구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전과를 하면서 완전 새로운 구성원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로 많이 만나는데 네, 정말 좋았던 점은 네, 정신적으로도 친구들이 많이 건강했었고 학구열도 많이 높아서 서로 이제 과제도 같이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성적도 잘 받고 하는 분위기가 저는 정말로 좀 인상 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과목을 배우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아닐까. 나 혼자서 살자니 너무 엄두가 안 나고 그 같이 살려다 보니까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지금 학과에 몇 명 정도 돼요? 4학년은 몇 명이었어요? 제 기준은 22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4학년만? 네. 2학년은 몇 명 정도예요? 2학년 2학기 때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몇 명 정도 이제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때 한 18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한 200명이라고 평균 내면은 한 7, 800명이 학과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 정도. 많긴 합니다. 기계과가 더 많죠. 전, 기계과가 제가 알기로는 150명? 전기과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전기과가 더 많다고요? 네. 기계과.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쟁도 장난 아니겠네요, 그러면. 경쟁도 장난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 2학년 3학년이시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아,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겠다라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한테 제일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을 때, 어, 괜찮겠는데? 하는 그런 음, 자질이 있다. 음, 능력치 찍잖아요. 게임할 때. 음. 체력 말고, 체력 말고. 체력 말고.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질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한데, 일단 오시기 전에 뭐 많이 고민들 하실 거예요.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따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함으로써 조언을 해드린다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공학 계열 측에서는 물리가 아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탐이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물리를 조금 배우신 분들이라면 좀 더 쉽게 이제 접근하고 이해도 가능하실 거고, 근데 물리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도 생각보다 좀 널리 쓰여서 화학을 또 하신 분들도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질이라 함은 일단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탐구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을 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궁금하긴 한데 부끄러우니까 안 물어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만약에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평생 모르는 채로 있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성적도 안 좋게 되겠죠? 네, 전공하다 보면 아마 모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때는 이제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교수님께 뭐 손들어서 물어본다든가, 그게 안 되겠으면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물어본다든가,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이제 함양하게 된다면 이제 뭐 당연히 뭐 성적도 좋아질 뿐더러 예, 멀리 가면은 이제 사회에서도 나중에 취업할 때 부분에서도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학생 종합 전형으로 판단을 할 때도 전기전자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물리화학, 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화학을 수강했을 때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주요 교과입니다. 그 과목들이. 그리고 그걸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100번 공감하고요. 그리고 강조한 게 적극성하고 탐구력이네요. 네. 그렇죠? 이 두 개는 사실 어떤 전공을 막론하고 다 굉장히 좋은 재능이지만 공대에선 특히 모르는 거를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을 때 다음 게 해결이 안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재능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니, 뻔뻔함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2학년 재학생께서는 어떤 걸 자질로 뽑으시겠어요? 아,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어, 이제 모든 교과목들이 전공 교과목들이 이제 모든 전공 교과목들이 이게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다가 보면은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나올 때도 많고 진짜 풀어도 안 풀릴 때가 진짜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꾹 참고 한 번 더 푸는 약간 그런 능력을 키우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반전인 게 나는 그래서 연산력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지구력이네? 맞습니다. 아, 연산력보단 지구력. 이게 진짜 하다 보면은 머리가 빠질 것 같을 때 견디셔야 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전 당연히 연산력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아, 계산이 수리력이나 연산력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구력을 얘기를 해서 아, 사실 다 공업용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음, 그거는 막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계산기 썼을 때 틀리면 좀 열받거든요. 음, 그때를 이제 잘 참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알 수 잘해야 되는 없습니다. 거니. 네, 맞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네요. 네. 시간도 없고 네, 네.
어, 정리를 하면 한구력,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자발성,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는 사실 군대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거는 없다. 어디에서나 필요한 능력들이고, 기본적인 능력들이고, 갖춰야 될 것들. 음, 자격증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특히나 공과 계열 중에 전기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때요? 대학 다니면서 딸 만한 자격증들이 혹시 있는지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이제 학과로 이제 치면은 화공과에는 화공기사, 그리고 기계과에는 기계기사, 그리고 전기과는 또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뽑는 기사 자격증 하나고요. 근데 이 기사, 전기기사가 물론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극악무도한 난이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기사 안에 필기랑 실기로 이렇게 두 부분이 나뉘고요. 이제 그 두 개의 합격률이 이제 좀 많이 어렵다 하면 10%, 네, 10%고 이제 조금 이제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 하면은 20%, 30%대 이런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사 말고도 이제 뭐 전기 공사 기사였나 그런 것도 있고 뭐 소방 전기 기사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보통 취직할 때 기사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전기 기사 하나로만 안 돼요. 하나로만 안 돼. 아까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기사, 그것도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소위 쌍기사라고 말을 하죠. 이제 기사 자격증을 두 개를 가졌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쌍기사도 있고, 이제 세 개 기사를 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격증이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자격증이 취업이 된다고 뭐 완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음, 그것보다는 이제 자신이 이제 기업을 지원할 때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지, 이 기업을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떠한 능력을 기르왔는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사 자격증에만 매진 안 하고, 또, 뭐, 그거 하나 땄다고 다 했다. 그렇게 좀 오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사 자격증 하나도 없는 사람이랑 쌍기사 있어요. 누가 뽑힐 확률이 큽니까? 쌍기사가 그죠. 그거 그 합격률이 10% 20%인 걸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딴 겁니까? 아니면 졸업하고 딴 겁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휴학,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고 많이 따는 추세긴 합니다. 학부 생활 중에는 딴게 없을까요? 학부생할 때도 다른 사람은 제 주변에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부 수업이랑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바쁜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졸업 후에 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기사라는 자격증들은 3, 4학년 혹은 졸업, 좀 고학년들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학년들 기준으로 취득할 만한 자격증은 어떤 게 있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어밖에 없습니까? 영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군대 갔다 와서가 진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맞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아니요. 이제 시작을 하셨네요. 네. 자격증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 전기전자공학을 대표할 만한 교과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만만치가 않네요, 다. 전기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코딩도 얘기하셨고, 뭐 커널 자격증도 얘기하셨는데, 좀 빈도수는 어떤 편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 컴퓨터보다는 다른 기술들이 더 중요하다. 어떤가요? 어, 보통 1학년 1학기에 이제 제가 1학년일 때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이제 그 코딩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이제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다 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2학년부터는 전기전자 기초 실험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스페이스라는 오알캐드 이제 그 회사의 그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기초적인 회로나 전자회로 등을 이제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꼭 못한다고 약간 이제 컴퓨터를 못 만진다고 이러는 친구들도 좀 많긴 한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 다 할 수 있게 훈련시키니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1년 파이썬하고 뭐 이름도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네. 3, 4학년 기준으로 컴퓨터 프로 음, 아무래도 좀 많죠. 많은데, 어, 이제 3학년, 4학년 때 되면은 그런 컴퓨터 코딩에 관한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마프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런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과목 이름이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또 한 과목 더 있거든요. 인베디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그런 좀 괴랄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졸업 관련한 과목인데 이거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들으면 졸업 못하지. 네. 전공 필수라서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목들은 거의 다 코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옆에 이제 경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파이썬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과 학우분들은 잘 아실 텐데 매트랩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매트랩도 힘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회로를 설계를 해서 가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짜 여러 많이 쓰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실험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스파이스 이것도 아까 매트랩처럼 회로를 이제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구현을 해서 결과값을 이론값과 이제 대비를 해서 이게 맞게 나왔냐, 아니 오차가 발생했으면 왜 오차가 발생하였는가, 그러기에 대한 고찰도 할 뿐더러 이제 여러 분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리고 궁금한 건 그거예요. 수업 중에만 해서 할 수 있냐? 별도의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음, 별도의 그 학교 학업 외에 뭔가를 해야 따라갈 수 어때요? 2학년 중에서. 저는 따로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거 안 다녔고, 보통 다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음, 다들 그냥 수업만 듣고 따라가면은 전공에서 요구하는 수준 달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넘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선생 기준으로 어때요? 수업 시간만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음, 솔직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들이 설명도 잘 해주시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만으로 좀 벅차다 생각하면은 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조금 도와달라,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좀 회유를 해서 또 가르침을 받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네. 그런 동아리 음, 이제 전기과에는 학술 동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픈랩이라고 하는 좀 큰 규모의 학술 동아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뭐 스터디나 약간 뭐 다 같이 하는 멘토링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동아리여서. 돈을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잘하고 싶어서. 네.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2학년 시험, 2학년 2학기 기준으로. 어, 저는 이제 그냥 전공 과목을 좀 음.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들 충분히 A 플러스 A 다 받을 수 있다고 문제가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요? 다 객관식은 없고요. 객관식은 없고 모두 서술형으로 나오고, 이제 답을 만약에 답만 틀렸다고 하면은
이제 그 문제를 완전히 틀리게 매기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반만 점수를 까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과정도 적게 돼 있는. 네, 풀이 과정도 전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런 논술이네요. 네. 그 프리과정 없이 답만 적었는데 답이 맞았어요. 그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음. 그거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2학년까지의 시험은 그래요. 자, 3, 4학년 시험은 어떻게 식으로 나옵니까? 3, 4학년도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은 무조건 전부 다 이제 주관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풀이 과정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답도 적어야 되는데, 이제 풀이 과정에서 틀리면은 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뺏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이 의도한 대로 이제 풀기를 바라는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 그럼 가차없이 답이 맞아서 불구하고 끄시는 교수님이 있을 뿐더러, 있는 반면에 이제 조금 유하게 봐주셔가지고 뭐 그것도 맞다 해주시는 분도 여러 계십니다. 그래서 객관식 그런 거는 네, 존재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긴 합니다. 몇 문제 풀어야 돼요? 음, 아, 책 아닐 거잖아요. 통 한 10문제? 네, 몇 문제. 네, 논술 문제, 몇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나가는 친구도 있겠네요. 네, 그런 친구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맨 첫 번째 나가는 사람은 금메달, 두 번째는 은메달, 세 번째는 동메달. 그거 다 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다 높은 경우이지 않을까. 네, 근데 그를 그렇게 빨리 다 풀 수가 없어요. 네. 확실히 그 다른 전공도 그렇지만 지금 내부 연수가 계시네요. 이게 혹시 저는 이제 인문학을 전공해서 진짜 모르겠으면 교수님한테 편지를 적기도 하거든요. 공대는 그런 게 먹히는 교수님도 계신가요? 저는 메일로 이제 그 모르는 걸 좀 캡처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수업 시간 이제 마치고 찾아가면 다들 친절히 알려주셔서, 음, 시험 문제에 대한 걸, 그리고 어, 교수님께 이제 선택의 꼭지를 이제 반성문을 그런 건 음,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말씀이시나요? 까지 슬픈 얘기들을 막 적는 아, 것처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부인 들어와 계신데 질문의 수준이 너무 저렴했네요. 음, 일단 공대는 객관식은 없다. 객관식 없고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야, 확실히 공대가 좀 접근점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공대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공대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아요. 공대는 아무래도 여학생들 비중이 굉장히 적은데 여학생들하고 생활하는 부분에서 좀 특이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지. 음, 1, 2학년 여학생들하고 지내본. 저는 일단은 좀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학년이 아니면 좀 친하게 잘 못 지내고요. 그래도 저희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 보니까 2살이 차이 나는데도 애들이 다 성격이 좋아서 저랑 잘 친구해 줍니다. 몇 명? 제가 입학할 때 20학년에 220명 중에 18명이 던 것 같고요. 네, 10% 조금 안 되게 여자였을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저희 학년 애들은 좀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3, 4학년도 아마 비율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정가를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모르고요. 그래도 이제 공대년 때 3, 4학년이면 진짜 베테랑들이잖아요. 좀 느낌이 다른가요? 느낌. 느낌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공대 여자분들도 저희 학년에 아마 한 20명 남짓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조금 이제 소외될 것 같다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않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뭐 여자분들끼리 무리를 짓는 경우도 많고요. 진짜 만약에 무리를 못 들어간더라도 에, 남자애들 많잖아요. 남자애들 성격이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동아리나 그런 거 하나 들어가 그냥 여러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여러 학년 뭐 상관없다더라도 선배, 동생, 동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여신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보네. 아, 그렇지는 않다. 예쁘신 분들은 많습니다. 예쁘신 분들은 많다. 전기과가 또 생각보다 예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유학생 지원이 많아요. 음. 예, 많아요. 이게 들어와서 적응하고 안 하고는 살짝 그 다음 문제긴 한데, 정말 이제 울산대학교가 공과대로 워낙 많이 뽑기도 하지만, 산업경영이나 아니면은 건설환경공학,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데도 있고, 이공학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공대에 여학생들이 많다. 그 기계과도 여학생들 수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10%, 아, 20명 정도. 네. 아, 역시 좋긴 좋네요. CC도 많이 있어요. CC 많습니다. 아, 많습니다. 종종 보입니다. 아, 종종 보이니까. 네. 3, 4년 중에도 과실수가 있습니다. 삼성에도 가시시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생이랑 대학생도 있습니다. 대학원은 좀 어때요? 많이 가는 전기과. 전기과는 대학원 좀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과학 계열은 아니지만 좀 학문을 탐구하는데 좀 더 진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저도 대학원을 생각을 했었긴 했는데 저는 다시 생각을 해서 취업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다시 생각했는지 안 물어볼게요. 네. 어때요? 2학년 입장에서 대학원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 음, 고민 중이구나. 아니, 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대 특성상 교수님이랑 밀접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교수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때요? 그 교수님들하고 관계가 제 사제 관계 그런 느낌에 가깝나요? 아니면은 선후배? 아니면 직장에서의 부하? 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1, 2학년 음, 기준으로는. 이제 교수님마다 다르긴 한데, 좀 젊으신 교수님들이나, 이제 좀, 그렇다고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이 그렇다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조금 젊은 교수님이 조금 편해서, 이제 저희는 좀 그래도 교수님들은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선을 혹시라도 넘을 수도 있을까 봐 조심.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네. 3, 4학년들은 좀 어때요? 이제 적어도 한 2, 3년씩 본 거잖아요. 어, 경준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4년 동안 같이 수업 듣고 하다 보면은 그 유독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을 안 나왔다 하면은 출석체크를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누군지 아니까. 네, 그리고 뭐 애들한테 뭐 누구누구 왜 안 왔냐 이렇게 수업 중에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또 챙기시는 교수님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교수님들도 되게 다 친절하시고 젠틀하시고 정말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옛날 그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서로 다르다 보니까 조금 접근성이라든지 커넥션이라든지 조금 안 통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부 경준 학생이랑 같이 있는데요. 아, 그래? 네, 네, 네. 네. 저희 지원진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를 이제 끔찍이도 아껴주셔서 저희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가분한 사랑을 받아서 네, 감개무량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만드는 대학원생이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거든요.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진짜 예비 학자들 이미 학자들이고 계속 전공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노예처럼 이미지화되고 희화화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나 울산대학교는 공과대학에 대학원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도도 높고요. 다른 전공 대학원생들을 만나봐도 되게 만족도가 높다. 근데 그 만족도라는 건 어쨌거나 대학원생들은 교수님들한테 오는 게 제일 크다. 생각이 듭니다. 음, 어때요? 그 서울 느낌은 어때요? 2학년에서 바라보는 4학년 졸업을 진짜 코앞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지금 방학이고 계속 앞으로 학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학기가 남아있고 이제 여러 수업들이 전공 수업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3, 4학년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끝냈지? 이걸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좀 멋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니까 나는 길이. 네. 그러면 지금 그 길을 걸어간 4학년 졸업반 선배로서 아직 갈 길이 절반 남아있는 후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살짝 이제 군대로 이제 전역하는 병장 느낌이고요. 이제 여기 남아있는 이제 경준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이- 1년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뭐 군대 용어로는 좀 뺑이 쳐라 이런 말 아무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조금 귀엽기도 하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다들 이제 선배님들이 밟고 지나온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하는 대로 충분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경준 군이 지금 이제 예비 신입생들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 지금 울산대학교가 이 시기에 예비 신입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이것저것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부터 해서 4일 동안 100명의 신입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음, 근데 그 친구들 살짝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잔뜩 멋부리고 왔더라고요. 하하하. 그 중에 이제 전기과 후배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랩으로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후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2학년 버전과 4학년 버전으로 한마디씩 조언을 건넨다면 어, 저는 제가 이제 1학년 때 공부를 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1학년 때 좀 재밌게 놀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더라도 좀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은 나중에 2학년 때 후회 안 한다. 이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미적분학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재밌게 놀아라. 굉장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조언을 해줬고요. 자, 만렙 선배는 뭐라고 할지 저도 어, 일단 저는 노는 거랑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랑 같이 공존을 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데 저는 두 개를 적절히 다 섞어가면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특히 노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기업이 점점 눈앞에서 멀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물론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공부에 좀 더 학업에 매진하면서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과 안에도 동아리 같은 게 있으니까 동아리 들어가서 선후배들이랑 교류 같은 거 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제가 꼭 하나 추천드리고 가는 저희 학교에는 동아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밴드 동아리를 했었고요. 네, 저는 거기 공연도 하고 네, 버스킹도
또 뭐 공강 시간 때는 같이 밥 먹고 친구들이랑 뭐 문제지 같은 거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뺏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그 논 것 때문에 됐다. 그거는 솔직히 핑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아마 더 똑똑하실 거니까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부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선배 특, 본인들은 못한 걸 후배들한테 의뢰하고 간다. 근데 진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이런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은 정말로 대학생 꼭 솔직히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만족도도 정말로 큽니다. 그리고 정말 연애하고 싶은 친구들은 동아리 더더욱 해야죠. 한과, 여학생 20명이래잖아요. 그러면 동아리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여러 가지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었어요. 홍학생은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현병장의 마음 떨어지는 날cap도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원하는 곳 취업 잘 하시고 우리 2학년 경준군은 앞으로 2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년 뒤 자리 바꿔서 지금 고2였던 친구가 와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정기과에 여학생을 한번 모셔서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학생은 것 같아서 동중군에게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학생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오늘은 대표적인 공대남 두 명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컨셉은 2학년과 이 꽉 채운 자와 중간까지 채운 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희들 전공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반적인 하지만 위대한 우리 재학생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다른 과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인사할게요. 두 분 함께 마무리 인사. 이런 컨텐츠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컨텐츠에 일단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좀 떨려서 제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좀 그래도 대충 걸러 들으시고 좋은 것만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음, 네. 저는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저희도 똑같이 그 생활을 겪어왔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힘들었고 하는데, 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대학 생활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개강총회 가서 술 취한, 그리고 캠퍼스에서 여자친구랑 손잡고, 남자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뭐 학교에 있는 뭐 송강 선배, 한소희 선배, 그런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부담감이 덜어질 거고 좀 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더 고생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울산대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과 1파 성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20학번 전기과 김경준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네 분이 유지가 누구지?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라이브를 마무리하고 이 컨텐츠는 지금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